이제 뭐 커피라든지 약차, 음료와 드시지 말고 물과 드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주셨고요. 네. 10시 39분, 49분이죠.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의견과 실시간 궁금증 볼게요. 고지혈증 약 먹고 근육통이 심한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홍 교수님. 예. 네, 실제로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 중에 이제 근육통이 있습니다. 근데 빈도는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흔하지는 않고요.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운동을 좀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약 관련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약하고 무관한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이게 정말 약 때문에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약제를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네.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아마 처방을 다시 해주시든지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궁금증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면증 심하신 어머니 치매 위험이 커진다고 처방받은 수면제를 안 드시네요. 안 이거 드신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 네, 사실 일부 연구에 의하면은요, 수면제가 치매의 발생 위험을 좀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고요. 사실은 불면증 그 자체가 치매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렇게 그 비약물적인 요법,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 낮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거를 꾸준히 잘 실천하시고 약물도 그 수면제도 적당히 잘 사용을 하셔서 불면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들 보내주시고요. 잘못된 약 복용법을 걷어냈다면 그 자리에 진짜 약을 약되게 먹는 똑똑한 약 복용법을 채워 넣어야겠죠. 그 방법들 준비했습니다. 약이 되는 똑똑한 약 복용법. 첫 번째는 약을 잘 보이는 곳에 묶어두고 약봉지에 날짜를 쓰세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제 약 드시는 날짜를 가물가물해가지고 빼먹는 경우들도 적지 않잖아요, 정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약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매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일 약을 드시다 보면 오늘 드신 건지 어제 먹었는지 그러니까요. 혼동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약을 사시면 봉지에 날짜를 다 받자마자 적어 놓으시고요. 만약에 오늘 그 약봉지에 날짜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오는 건 안 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의 봉지에 날짜를 적어 보시는 것도 한번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적혀 있는 약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통에 약을 다 이렇게 담아 두셨다가 매일 그 요일에 맞게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저만 해도 감기 걸려서 하루 3번 3일치 약만 받아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깜빡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7칸짜리 약통도 있고요. 아니면 큰 달력에 또 약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약이 약되게 또 잘 드시는 방법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대요. 알람 시계나 휴대폰 알람 기능을 활용해서 복용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요. 예, 보통 이따 먹어야지 하다가 이렇게 잠깐 하다 보면은 시간 후딱 지나서 약 먹었는지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이나 시계를 맞춰 놓으시면 그 알람 소리에 맞춰서 약 복용을 까먹지 않고 드실 수가 있는데요. 연세가 좀 많으셔서 그런 알람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손주에게 좀 부탁해서 맞춰 놓으시면 또 약을 놓치지 않고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골다공증 약,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신데 약값 내드린다고 제가 좀 생색 좀 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꼼꼼하게 드시는 시간도 좀 주말에 알람으로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세 번째 똑똑한 복용법은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약을 드세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원 교수님. 예, 약을 복용을 하면은 이제 식도를 따라가서 위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나 장에서 흡수가 돼서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물을 충분히 복용하지 않으면 약이 내려가다 식도 점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증을 만들고 심하면은 구멍이 나서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 그 물 양은 종이컵 한 컵 정도인 한 200cc 정도 이상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